위드금융 정태근 팀장도 같이 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맞습니다. 네. 자, 들어온 속보 또 하나 전해드리고 갈까요? 미국에서 나온 속보인데 미국 민주당이 1조 9천억 달러 경기부양책 단독 처리에 착수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제 글로벌 달러가 반등을 했어요. 뉴욕 증시도 물론 올랐지만 달러도 강세를 나타냈는데 그게 이제 기니 부양책 축소설이 돌았거든요. 6천억 달러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다시 반전으로 1조 9천억 달러 밀어붙이기 들어간 모양입니다. 뭐 시장에는 나쁜 재료는 아니고, 네, 하여튼 저런 속보 왔고, 그래서 돈이 계속 돌고 이 돈은 도는데 자꾸 뭉쳐서 돌죠. 그러다 보니까 개별 이슈들 아까 뭐 지나간 이벤트지만 뭐 게임스탑 또 얘기하네. 예. 그쪽의 이벤트들이 미국에서는 있었고 국내에서는 지금 대처 잔고가 가장 높은 셀트리온과 그다음에 HLB에 대한 또 이 개인 투자자들의 불편한 심기가 또 어떻게 여지 작용을 좀 했고, 네, 그건 그거고, 자, 그건 그거고 뭐 보시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지금 저 숙제하고 있어요. 숙제? 네, 자료 찾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죠. 뭐 다른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저희가 다뤄야 될 주제가 즉흥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네. 사실 미리미리 공유가 안 돼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번 주에 한번 유튜브 시청자분께서 얘기하셨잖아요. 절대 우리 짜고 하는 거 없으니까. 뭐 짧게 뭐 있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절대 뭐 짜는 게 얼굴도 없어요. 잘 못 보는데.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발장전은 뭐 어떤 이벤트들보다는 이제 본질 쪽으로 어제도 이제 그 동국제약이라는 기업을 얘기하면서 본질. 기업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해보고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주가로 반영이 될 수 있다. 당장은 주가가 어떤 그런 이벤트들성으로 좀 들쭉날쭉거리는 주가가 더 있겠죠. 급변하는. 근데 오늘 타이틀은 이제 한자로 제가 허부효형을 허한다면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한다. 뭐 잘 아시는 허균의 한글 소설 홍길동전에 나오는 그 대사입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는 허락하노라라고 나오죠. 이런 기업이 있어요. 네, 바로 인크로스입니다. 인크로스. 몇 번 다뤘던 기업인데 인크로스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SK텔레콤의 자회사입니다. 지분율 약 35%. SK텔레콤의 지분을 또 주 SK, 이 지주회사가 27% 가지고 있으니까 SK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SK입니다. 근데 인크로스로 돼 있다 보니까 SK라는 이름을 제대로 못 쓰고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게 좀 안타까운 거죠. 예, 아버지를 불러야 되는데. 본업인 미디어랩. 미디어랩은 이제 광고를 대행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부업은 아닌데, 성장 산업으로 T딜 몇 번 언급해 드렸죠. 이 T딜이 아직은 대중성을 많이 못 띄어요. 지난해 11월 달에 런칭을 한 이커머스 뭐 구매하는 써보신 분들은 한 번 써보신 분들은 없고 안 써보신 분들은 있지만 한 번 써본 사람은 없다 할 정도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적시적기에 적정한 최저 가격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재구매가 굉장히 높다 그래요. 이 TD 산업이 앞으로 급속하게 커질 텐데 특히 이제 SK라고 하는 그 브랜드 네임을 등에 업는다면은 상당히 많이 커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SK텔레콤에서 원하는 중장기의 TD 매출은 한 1조 원가량을 지금 바라보고 있고 지금 수준이라면은 한 20배? 네, 이 정도 수준까지 이게 TV 광고 한 번만 때리면 되는데 광고를 아직 안 내보내고 있어서 좀 안타깝고 뭐 그건 회사가 정책을 하겠죠. 네, 최대 실적 예상됩니다. 매출액과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하게 되면은 2월 15일 이전에 공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업들이 이제 왕왕 많이 나오죠. 이 기업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익 배당을 좀 증액하거나 또 무상증자의 가능성 매우 농후한 주식. 좋은 주식인데 주가는 왜 무거우냐? 좋은 주식 자기들끼리 다 들고 있습니다. 이게 유통 물량이 없어요. 그렇죠. 대주주 물량 제외하고 그다음에 또 자사주 제외하고 최근에 공시 보면은 외국사들이 또 샀는데 그것도 제외하고 이것저것 다 떼고 나면은 유통되는 주식이 없다 보니까 주가는 지금 무거워서 돌덩이 얹어놓은 것처럼 안타까워서 근데 결국 뭔가 하나 뚫리면은 호부호영을 허하는 순간 네, 천상의 세계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주식으로 최근에 이제 선수들이 많이들 지켜보고 계시는데 저도 같이 좀 지켜봐서 순현금 400억 가지고 있는 3천억짜리 시총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주가는 회사는 진짜 좋은데 이 좋음을 주가가 반영을 못하는 건 안타깝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인크로스라는 기업을 집중적으로 보자는 게 아니라 이런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본질을 찾아가지고 회사들을 자 이제 붙여봅시다. 정태현 팀장님. 너무 어려운 숙제를 주신 것 같은데 그러게요. 지금. 그런가요? 인크로스 말고 다른 것들 이렇게 본질 가치를 제대로 인정 못 받는 기업들 생각나시는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주시면은. 이게 인크로스 아침에 진짜 숙제라는 기분으로 네. 스튜디오 들어와서까지 숙제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뭘 저도 새벽에 했냐면은 작성한 거라서. 네. 무슨 얘기를 할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 주제가 오게 되면. 음. 그래서 인크로스 얘기를 했는데, 인크로스를 얘기를 하게 되면 SKT 얘기가 나올 거고, 그럼 아마존 얘기가 나올 그렇죠. 거고, 궁극적으로는 아마존이죠. 네, 그리고 최근에 카카오, SK가 합종 연행을 하고 있는 부분도 얘기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다양한 이슈가 떠오르는데 그 중에서 뭘 얘기할까 좀 고민이 되거든요. 근데 하나씩 풀어보죠. 네. 뭐.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볼 때는 SK 카카오도 최근에 협약을 맺은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SK가 아마존이 지금 협약을 맺고 합종 연행을 하는 게 상당히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코로나하고는 네. 별개로 구매하시는 소비 패턴은 네. 계속 온라인으로들 하시잖아요. 네. 적응을 해야 되고 뭐 연령대에 상관없이 네. 요즘은 다 그렇게 가더라고요. 뭐 저 역시도 이제 적응을 해야 되니까 우리는 항상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구매하는 그 약간 고지식한 패턴이 있지만 이제 변해야지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죠. 그 부분이 최근에 와서 많이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아마존이 한국에 진출한 이유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중장년층의 구매 파워가 좀 상당하게 올라가고 있는 것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아마존이 진출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진출을 하진 않고 11번가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지금 진출한 상황인데 그렇게 좀 진출을 하게 되면서 한국에서 4가지 정도를 일단 진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은 빠르면 그 지금 올해부터인데 올해 언제부터인지 구체적으로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아마존이 구체적으로의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은 아마 그때 가서 제가 봤을 때 인크로스가 좀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SK가 아마존이 우리나라에 진출을 하게 되면서 SK 그리고 SK 뭐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11번가 손을 잡았습니다. 11번가 손을 잡았는데 아마존이 들어오게 돼서 SK와 그 앞으로 진행될 것들이 일단은 글로벌 쇼핑이라든지 AI 쇼핑, 무인 편의점, 멤버십 이 4가지 사업을 현재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글로벌 쇼핑 같은 경우는 잘 아실 거예요. 블랙 프라이데이 해외 직구를 많이 하는데 아마 거기 그 범주 내에서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AI 쇼핑 지금 아시다시피 갤럭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AI 서비스가 있고 음성 그 있잖아요. 그리고 네. 티맵 같은 경우도 누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AI 누구를 통해 가지고 음성으로 이제 쇼핑을 진행하는 11번가라든지 아마존을 진행할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봤을 때는 큰 맥락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무인 편의점 요거는 국내에서 일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지금 아마존이 2019년부터 지금 모토를 걸고 있는 게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나왔던 그 모토를 걸게 되면서 네. 오프라인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오프라인에 나와서 기존의 어떤 마트와 같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오프라인 나오게 되지만은 그러니까 무인 상점 이 사업을 이제 미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잘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신세계 정영준 회장이 이 아마존이 하고 있는 오프라인 마케팅을 현재 비슷하게 유사하게 좀 따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트레이더스가 지금 아시다시피 그 뭐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지. 트레이더스랑 똑같은 거. 그거는 똑같은 거 지금 하고 창고의 마트 하고 있잖아요. 그 이마트 말고 트레이더스가 있는데 그 대형 창고 마트 지금 왜 기억이 안 나지? 아마존고? 아마존고 말고요. 이마트 트레이더스랑 비슷한 그 마트 있잖아요. 외국에서 들어온 거. 월마트 말고 뭐지? 코스트코? 맞다. 코스트코. 역시. 네, 역시 한 사람보다 낫네요. 네, 네. 역시 세 사람이 있었는데. 극단지성이에요. 네. 코스트코를 따라 유퀴즈입니까? 코스트코를 따라하는 그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 신세계 정영준 회장이 그 아마존에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마케팅을 이제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인 상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볼 때 무인 편의점이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그 GS25라든지 이런 편의점이 아니라 아마 무인 상점화 그러니까 SSM이 무인 상점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도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멤버십 사업도 진행을 할 건데 요거는 아마존 프리미엄 비디오 시청이라 그러는데 이건 제가 봤을 때는 그 쿠팡 플레이와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중요한 건 일단은 아마존의 제품을 들여올 건데 일부분을 11번가가 재고를 선 확보를 하고 11번가에서 재판매를 진행을 하게 될 건데 이 재고 소진이 돼야 되잖아요.
마케팅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마케팅을 이 인크로스의 TD를 통해서 진행을 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인크로스 얘기하려고 지금 빙 돌아온 네, 거군요. 그러니까 인크로스를 띄우기 위해서 아니, 이- 띄울 의도는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그냥, 제가 지금 자막에도 네. 나오신 너무 기업은 좋지만 주가는 안 오르고 무거운 기업들을 찾자. 이런 의미에서 다른 것들 좀 네. 붙여달라고. 그래서 일단은 거죠. 인크로스가 주제니까 인크로스에게 좋아질 만한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TD는 굉장히 좋아질 네. 거라고. 네. 네, 그래서 TD는 아실 거예요. 그 푸시 메시지라 그래가지고 삼성 카드 그 카드사 이용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푸시 메시지가 한 번씩 오거든요. 네네네. 광고 문자가 오는데 아마 그런 거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문자 서비스가 아니라 여기도 플랫폼만 시킨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대단히 데이터 네. 분석을 해가지고 네, 그 빅데이터 분석. 사람의 네. 소비 패턴과 물론 애매하기는 좀 무섭긴 한데 그렇죠. 내가 필요한 거 요때쯤 되면은 요게 떨어졌는데 근데 그거를 쿠팡에서 하고 있어요. 이미 네. 음. 그거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가장 싼 가격에 네. 또 주니까 푸싱을 해주니까 어떤 제품을 샀는지 어떤 제품을 어떤 시간에 따라 사는지를 해가지고 이게 그 정기적으로 오더라고 푸시 문자가. 네. 그래서 아마 티들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저희 될 것 같아요. 선배분은 네. 골프 장갑을 구매하셨는데 이게 떨어져서 구멍 날 때쯤 되면 푸싱이 네, 온대요. 푸시 오더라고요. 어떻게 알았지? 내 구멍 난 그러니까 저 같은 거를. 경우도 건강식품을 먹고 부모님들 사드리고 있거든요. 아, 근데 그게 건강식품이 구매할 때 되면 푸시 네. 메시지가 와요 쿠팡에서 오, 오는데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아마존이 되면 해외 직구가 좀 좋아질 거라고 조금 저도 생각이 드는 게 아마 아마존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저도 그 나우푸드라는 회사의 건강식품을 저도 먹고 있거든요. 네. 근데 쿠팡을 이용하게 되면 시간이 솔직히 조금 오래 걸려요. 근데 아마 아마존을 이용하게 되면 그 시간이 근데 단축될 것 같거든요. 네. 말 끊어서 그렇지만 지금 최근에 오늘 또 이슈가 이제 뭐 우주항공 뭐 이런 얘기잖아요. 드론과 관련돼서 네. 드론 배송? 제주도에서 뭐 네. 배송을 날릴 수도 있겠죠. 야 제주도에서 드론 배송을 하게 되면 안 날릴까? 가능할까요? 비행기 네, 정도가 되면. 넘어갑시다. 네. 네. 제가 이제 몇 가지 종목 조금 더 붙여드리면은 그렇죠. 기업 정도 붙여주세요. 사실 네. 오늘 이제 얘기해주신 인크로스라는 기업이 결국 이제 핵심은 우리가 티딜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빅데이터 기반의 어찌 보면 소비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사례들이 실제로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A라는 상품을 구매했는데 네. 뭐 골프 장갑을 예를 들면 골프 장갑에 만약에 이제 사용 연한이 한 2년 정도 된다. 네. 그러면 내가 이미 어딘가에서 그걸 구매한 이력이 있잖아요. 그 데이터가 누군가에겐 수집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데이터가 골프 장갑이 이제 떨어질 때가 됐구나. 그러면 그 시간이 딱 되면은 그 사람한테 이제 푸시 메시지를 발송해서 네가 다시 꼭 골프 장갑을 바꿀 때가 됐으니까 이런 거 어떠냐. 그것도 가격 비교까지 해가지고 제일 싼 거를 이렇게 탁 찾아서 골라준다는 거죠. 그러면 골프 장갑에 너무 비교를 하지 마시고. 그러면 구매력이 이제 상당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아까 뭐 건강기능식품도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플랫폼들이 이런 이제 기능들을 접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이제 말씀해주신 이제 인코르스하고 저는 딱 이제 맞아떨어질 수 있을 만한 회사가 네. 코리아 센터라는 회사가 코리아 있어요. 센터, 네. 요 회사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에누리닷컴 네. 요 이제 사이트를 이제 운영하는 회사거든요. 말 그대로 이제 글로벌리하게 해외 직구부터 해가지고 뭐 국내 플랫폼 거의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제 소비자들의 이제 구매 정보가 담겨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그 빅데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말씀드렸던 이제 티딜과 상당히 좀 유사한 빅데이터 기반의 이제 소비 패턴을 분석해서 소비자한테 이제 맞는 그런 이제 상품들을 이제 제공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바로 코리아 센터거든요. 근데 네. 인크로스도 마찬가지고 코리아 센터도 마찬가지고요. 실제로 기업의 가치에 비해서 여전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 코리아 센터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이제 주가가 조금 올라갈 듯 하다가 뭐 무증 발표되고 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뭐 바닥에 완전히 좀 드러누워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뭐 그렇다면 거의 뭐 비슷하게 접근을 한번 해볼 수 있을 만한 사실은 저는 뭐 코리아 센터라든지 인크로스 같은 이런 기업들이 네. 시장에서 주목을 좀 못 받는 이유는 어찌 보면은 시장의 트렌드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유행이라는 그 요즘은 거. 워낙 뭐 전장 그리고 뭐 반도체 파운드리 뭐 이런 종목들이 워낙 좀 시장에 이제 뜨거운 이슈를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쪽에 이제 조금 틈새에 있는 이런 종목들이 조금 소외되고 있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오히려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변동성이 좀 심해지는 구간 단기적인 이제 조정을 거치고 시장에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올 때 오히려 바닥권에서 이제 조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종목으로 인크로스, 코리아 센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인크로스라든지 코리아 센터 같은 기업들은 말 그대로 이제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들이고 그렇죠. 이런 플랫폼을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 오픈 빅데이터 플랫폼이라는 표현을 맞습니다. 네.
네. 오픈 마켓 플랫폼 이렇게 네. 쓰더군요. 그런 플랫폼을 이제 개발하기 위한 기본적인 어떤 하드웨어적인 기술을 이제 가지고 있는 회사가 가온 미디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가온 회사도 미디어. 네, 시가총액이 뭐 한 1,000억 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이제 작은 소형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나마 가온 미디어는 최근에 또 뭐 파운드리 쪽이라든지 시스템 반도체 칩 이런 것들하고 또 약간 좀 엮이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가온 미디어가 뭐 인공지능 음성 인식부터 해가지고 약간 하드웨어적인 그런 기능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가온 미디어 정도 이 회사가 이제 시가총액이 이제 1,100억 후반대인데 실제로 보통 이런 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시총만 보시면 안 되고 이제 잠재적으로 이제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주식들까지 감안을 해야 되잖아요. 뭐 네. 전환 사채라든지 뭐 신주인수권부 사채부터 해가지고 보통 이제 물량들이 이제 신주로 상장될 수 있는 물량들이 많이 갖고 있는데 가온 미디어는 그런 이제 오버행 이슈도 이제 거의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상당히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 바닥에 이제 조금 드러누워 있는 종목 스타일은 뭐 인크로스라든지 코리아 센터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추세가 조금 살아있는 종목 중에서는 가온 미디어를 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태현 팀장은 네. 붙이실 만한 거? 아, 저 빈칸을 채워야 된다는 그런 강박감이 있었는데 채워주셔가지고. 강박관념 같죠? 없으면 없는 걸로. 아니, 저도 해야죠. 하긴 해야죠. 네. 그 일단은 두 개 정도가 떠오르는데 이거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AI 네. 관련해 가지고 알체라. 알체라. 네, 그 말씀드리고 싶고. 알체라. 그리고 이제 인크로스와 좀 비슷하게 마케팅 쪽을 보게 되면 이제 상장이 아직 상장 안 했어요. 예정이 돼 있는 종목인데 와이드 플래닛이라고 이번에 청약 경쟁이 1,300대 1 정도 기록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지금 두 개를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두 개를 말씀드리면 꼭 두 알체라. 개를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버리래. 아니요.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가 상장이 안 돼서 하나를 말씀드리려다가 하나 상장이 안 돼가지고요. 그래서 알체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AI 관련주 알체라 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상장 이제 될 건데 와이드 플래닛이라고 디지털 마케팅 회사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 회사도 나중에 상장이 되면은 한번 관심을 가져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와이더 플래닛은 비상장. 네. 상장 예정이 언제 좀? 그거 잘 모르겠어요. 저도 급하게 찾다 네, 보니까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빼고. 네, 나중에 지금 뭐 비상장인데 괜히 또 찾으시는 그 번거로움, 수고로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니 근데 예전에 그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명시산업 상장 안 한다고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고짐에 다시 한 번 더 얘기해 주시면 네. 될 것 같아요. 네. 알체라, 예, 좋죠, 알체라. 알체라. 네. 자, 37분 흘러가고 있습니다. 김현 매니저는 네. 안녕. 네, 와이드 플래닛을 제가 지금 급하게 좀 찾아보니까요. 뭘 찾아요? 이제 가요. 2일 상장 예정이라 우리 계장 준비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이 상장 오늘이에요? 일인 것 같은데요. 오늘이요? 네, 한번 오늘이래요?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일단 뉴스 나온 걸 제가 급하게 찾아보니까 뭐 오늘이 상장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죄송합니다. 아주 시적절하게 얘기 잘해 주실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리면서 저는 어쨌든 오늘 말씀드렸던 종목 뭐 어쨌든 인크로스 코리아 센터 가온 미디어 다 좋지만 아모텍을 원픽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거 설명을 좀 드리고요. 오후 4시에 또 제가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못다한 얘기들 또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2월 3일 상장이랍니다. 네. 내일이네요, 내일. 네. 아, 내일이구나. 하여튼 그건 내일 다시 한번 다도 들어가겠고요. 김현 매니저는 네. 종목 키워드 그리고 또 일발장전 함께 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